2019년 봄, 노르웨이 북부의 차가운 피오르 해역에 정체불명의 흰 고래 한 마리가 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생동물이라면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인간의 배 곁으로 스스로 헤엄쳐 다가온 이 녀석. 그 몸에는 무언가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고리와 스트랩으로 이루어진 하네스 고래 몸통을 촘촘히 감싼 그 장비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의문을 조용히 던졌습니다. 때는 2019년 4월, 장소는 노르웨이 최북단 이노헤베트 인근 해역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조업에 나선 어부들이 처음 이 고래를 발견했을 때 녀석은 일반적인 야생 흰돌고래와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다가오고 배를 따라다니고 사람이 손을 내밀면 피하지 않고 접촉을 허락하는 마치 오랫동안 인간 곁에서 살아온 것처럼 익숙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고래의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몸통을 두르고 있는 하네스의 클립에는 영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퀴먼트 오브 에스티의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짧은 글자 몇 개에 불과했지만 이 작은 단서 하나가 이후 수년에 걸쳐 이어질 거대한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흰돌고래, 즉 벨루가는 북극과 아북극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영리하고 사교적인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야생 상태에서 낯선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오히려 더 다가왔고 배 옆에 나란히 붙어 유영하며 마치 동행을 원하는 듯 행동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동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손에 길들여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흰돌고래를 군사 목적으로 훈련하는 일이 전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냉전 시대부터 미국과 소련은 각각 해양 포유류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뢰 탐색, 수중 장비 회수, 적 잠수부 탐지 등의 임무에 훈련된 돌고래와 벨루가가 투입됐다는 기록이 일부 공개된 문서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역시 무르만스크 인근 시설에서 유사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맥락 위에서 하네스를 두른 흰돌고래가 노르웨이 해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네스의 구조가 카메라나 소형 장비를 부착하도록 설계된 형태와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출신의 한 전문가가 이 고래가 러시아 해군 시설 출신일 가능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제 언론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과 노르웨이 언론은 이 고래에게 흐발디미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노르웨이어로 고래를 뜻하는 흐벨과 러시아를 연상시키는 이름 우블라디미르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다소 장난스러운 장면이었지만 이 이름은 빠르게 국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흐발디미르는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스파이 고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주장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파이 고래라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자체가 논쟁거리입니다. 군사시설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과 실제 첩보 임무에 투입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발디미르가 어떤 종류의 훈련을 받았는지, 그것이 군사적 목적이었는지는 끝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의 동물보호단체들과 연구자들은 이 고래가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왔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야생화 훈련을 서서히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인간과의 접촉에 너무 익숙해진 고래를 강제로 고립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흐발디미르를 위한 전용 해양 보호구역을 마련하자는 청원도 제기됐습니다. 흐발디미르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녀석은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점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크고 작은 어촌 마을들을 차례로 들르며 존재를 알렸고 어선의 그물 틈으로 물고기를 빼먹거나 물 위에 떠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흐발디미르는 노르웨이 서해안의 떠돌이 방문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들 동안 흐발디미르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녀석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오히려 먼저 눈을 맞추며 다가왔다고. 한 여성이 실수로 바다에 떨어뜨린 물건을 물어다 줬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이는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입에서 입으로 퍼진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래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들여다볼수록 눈에 띄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흡알디미르는 내내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흰돌고래는 원래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 고래는 처음 발견된 순간부터 끝까지 단 한 마리로만 목격됐습니다. 자기 종의 무리 없이 인간의 배 사이를 떠돌았다는 사실은 훈련된 동물이든 자연에서 이탈한 미아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 고래가 자신이 속했던 세계를 잃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흡알디미르의 러시아 기원서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과학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체의 출신 집단을 추정하는 연구가 시도됐지만 결정적인 답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네스 클립에 새겨진 네스티 피터즈버그라는 문구 역시 러시아의 도시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핵심 단서가 얼마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흡알디미르는 꾸준히 목격됐고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어느덧 낯익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르웨이 남서부 스타방에르 인근 해안에서 흡알디미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나타난 지 5년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이 짧은 소식은 그를 기억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현실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흡알디미르의 사체를 직접 조사한 결과 총기에 의한 상처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고래는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로 생을 마감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주장은 즉각 국제 동물보호 커뮤니티의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공식 부검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이 진행한 부검에서는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한 것과 같은 외부 가해의 명확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으로 자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검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항목들을 검사했는지, 그리고 사체의 상태가 얼마나 유지됐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과 공식 부검 결과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내세웠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흡알디미르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 질문은 그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처음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답 없이 남겨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흡알디미르에 관한 의문들은 처음부터 쉽게 풀릴 성격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고래가 실제로 러시아 군사 프로그램에서 훈련받았다 해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주체는 없습니다. 자연에서 이탈한 단순한 미아라 해도 그 시작점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증명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흡알디미르는 끝내 인간의 세계에도 야생의 세계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두 경계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흡알디미르가 남긴 것은 미스터리만이 아닙니다. 이 고래의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선으로 대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스파이였든 미아였든 흡알디미르는 분명히 존재했고 사람들과 교감했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과 끝에 대한 진실은 바다 어딘가에 여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흡알디미르는 훈련된 군사 자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 곁에서 자란 한 마리의 고래였을까요? 그리고 그 죽음 자연스러운 노환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질문에 아직 공식적인 답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흡알디미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수수께끼는 파도 너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